여러분 제 저번 처음 라이브 때 내용을 보셨죠? 제가 그때 SK케미칼을 굉장히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주가 나온 기업이 SK바이오사이언스고,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분을 98%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가 영상을 업로딩한 날 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 때문에 임상을 중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댓글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백신 시험이 재개가 됐습니다. 이 백신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임상을 할 때 부작용 때문에 중단되는 경우는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백신 같은 경우는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건데, 안전성 때문에 부작용이 나온다면 이거는 일반 치료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암에 걸려서 항암제를 맞는다라고 한다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맞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 백신 같은 경우 이미 건강한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은 꽤나 일반 치료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볼 때는요, 백신 시험이 재개됐어요.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영국, 브라질, 인도에서 지금 코로나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참여자가 3만 명인가 5만 명이나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부분은 바로 영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횡단 척수염 때문에 임상을 중단했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SK케미칼이 주가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수주를 했으니까.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악재가 나올 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임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이게 나왔는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약과 어쨌든 맞물려서 부작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약의 영향인지 아닌지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부작용이 나온 부분은 횡단척수염인데요, 이게 100만 명당 1명에서 8명이 걸립니다. 근데 이 중에 대부분 시간 지나면 낫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 낫는 경우는 신경을 망가지기 때문에 꽤나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예요. 근데 이 횡단척수염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이게 보통 백신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1상, 2상, 그러니까 저번 7월 달에도 이 부작용 때문에 임상을 중단했거든요. 그때도 다발성 신경경화증이라 그래서 임상을 중단했다가 다시금 재개를 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두 번째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여성 환자가 이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미국으로 치면 FDA, 우리나라 치면 식약처 같은 경우 조사했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해서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바탕으로 지금 브라질에서도 재개를 권고했고요. 미국과 인도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영국에서 재개를 권고한 만큼 이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K케미칼 지금 주식을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막 3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왔는데, SK케미칼과 제가 저번에 나온 영상을 보시고 개별적으로 인사이트를 붙인 다음에 이 SK케미칼을 내가 트레이딩할지 현명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분석했던 이슈는 이렇게 마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바로 준비한 기업은요, 진원생명과학을 준비했어요. 진원생명과학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바이오를 전문으로 했던 유튜버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분석을 했었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와 바탕으로 감사하다라는 댓글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 이슈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진원생명과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자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 미국 월가의 저승사자가 공격한 코로나 백신 기업은, 이름부터가 딱 느낌 오시죠? 저승사자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저승사자의 정체는 머디 워터스라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 상장된 기업들을 분석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숏, 그러니까 공매도나 이런 매도 셀러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워터스가요, 지금 이 이노비오라는 기업을 한마디로 걸고 넘어졌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100만회, 2021년도 이렇게 달하는 코비드19 백신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얘네가 주장하는 것들은 다 허구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요, 또 다른 공매도 전문 업체인 시트로 리서치 같은 경우는요, 이노비오를 역대급 사기 바이오 기업이었던 테라노스와 비교하면서 맹렬히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사기 바이오인 테라노스가 이노비오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노비오와 진원생명과학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요, 바로
지분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백신 관련 치료제 테마주에서 대장주는 바로 진원생명과학이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언급했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진원생명과학이 차트로만 본다면 고점 대비 적절히 조정을 받아서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자리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끌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어떤 뷰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머디 워터스가 직접 트위터에 올린 글이에요. 여기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100만회, 2021년도에 1억치에 달하는 생산량을 얘네는 제조할 수 없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파고들면 뭐냐면 여기서 정확한 공급자는 바로 뷰지 XI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노비오를 말했지만 한 번 더 파고들면 이노비오 안에서 VGXI라는 기업이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VGX라는 기업은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진원생명과학을 내가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아니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계시더라면 이 VGXI가 어떤 거고 그리고 이노비오랑 어떤 연관성이었는지 지금 이번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타깃을 잡은 이노비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좀 상세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노비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노비오고요. 밑에 있는 게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차트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노비오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방이 났는데 진원생명과학은 거의 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이런 차트를 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점 한 3만원 정도 찍고 지금 한 10% 정도 조정받은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위로 슈팅할지 아래로 세팅할지 보통 이런 부분에 베팅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 이노비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진원생명과학은요 1조 17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 진원생명과학은 고점이라고 보이지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요 진원생명과학이 절반 정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번 이슈가 있었어도 뭐 어쨌든 이노비오 같은 건 조금 떨어졌지만 진원생명과학은 별 영향이 없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코로나 테마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기업 이노비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노비오가 만약에 정말 머디 워터스 리서치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생산 능력이 허구라고 본다면 대폭락이 나올 거고 나아가서 상장 폐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다시 진원생명과학도 역시나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있었던 5,000원에서 7,000원대 가격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6,200원에서 그 폭락을 한다는 건요. 와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상상을 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슈를 절대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면 이 머디 워터스 리서치가 아주 유명한 회사를 분식회계다라고 주장을 해서 상장 폐지시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중국 사시는 분 계신가요? 중국을 살지 않더라도 혹시 이 회사 들어보셨나요? 바로 루이싱 커피입니다. 저는 사실 몰랐어요. 한국에 매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중국 내에서 중국 토종 기업으로요. 스타벅스 다음에 2등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지금 카페벤에 있었죠.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도 토종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가 바로 카페베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카페베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매장이 3,8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3,8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17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설립되고 1년 6개월 만에 매장을 무려 2,300개나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의 6개월마다 800개씩 한 건데요. 엄청나게 매장을 늘린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SNS를 통해서요. 첫 구매 시 무료, 그리고 2잔 시키면 1잔이 무료, 그리고 5잔을 시키면 무려 5잔을 더 주는 이벤트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요. 미국 나스닥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에 있는 카페베네가 굉장히 지금 사랑을 받으면서 지정을 많이 늘리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벤처 성공 신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기업이 미국 워터스 리서치 회사의 주 공격 대상이 됐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루이싱 커피가 급격하게 매장을 늘리면서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이건데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픽업 스토어, 릴렉스, 딜리버리 키친 이렇게 매장의 종류가 3개나 있습니다. 우리 매장 가시면요 다 커피 앉아서도 먹고
테크아웃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그 매장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 픽업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의자를 불편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다양하게 앉아서 수다를 떠는 시간을 최소화하게 인테리어를 짰어요. 근데 이 보시면요. 루이신 커피 같은 경우는 픽업 매장이 가장 많습니다. 릴렉스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수다를 떠는 매장, 이게 릴렉스 스토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딜리버리 키친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 루이신 커피를 운영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SNS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 루이신 커피를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보시면 2잔을 시키면 1잔 더 주고 5잔을 시키면 5잔을 더 주는 게 바로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다 우르르 와서 여기서 커피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스타벅스 뭐 아메리카노 4,000원, 5,000원이라고 한다면요. 5잔 시키면 25,000원인데 25,000원에 10잔을 갖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편의점 가면 그 편의점에 있는 커피가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에 있는 고급 커피를 편의점에 있는 것과 비슷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매장과 그리고 여기가 중국 내에서 중화사상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의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요. 흑자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쿠팡 같은 기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조 원이 적자 났고 뭐 6천억까지 줄었다고 하고 올해는 아마 흑자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원래 사업을 초반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의 출혈을 감소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전략은 꽤나 괜찮은 전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미국 워터스 캐피탈이요. 루이신 커피에 대해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트위터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데요. 이 내용이 80페이지가 넘어요. 정말 양이 많은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적어도 2019년도 3분기까지요. 69%가 이 매장당 이 매출액이 분식회계다. 이거 거짓이다. 그리고 이게 2019년도 4분기까지 가면요. 이게 88%까지 다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추측이 아니라요. 얘네가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무려 11,260시간에 이 지점에 있는 트래픽 비디오, 그러니까 CCTV나 카메라를 자기가 다 분석해서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을 제가 때렸는데 전혀 금액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보시면 거의 88%니까 거의 이 매출액이 다 뻥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심각하죠. 그랬더니 이 루이신 커피가 바로 다음날에 반박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모바일로 다 주문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다 이게 계산으로 찍히니까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루이신 커피가 주가가 떨어졌지만 바로 반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가 났더니 결론적으로 몇 프로냐면요. 2019년도에 전체 매출액의 75%가 분식회계였습니다. 이 금액이 20억 위안이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천억이 넘는 금액이 다 분식회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받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기업의 주가가 40달러를 넘었습니다.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은 상장 폐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기업은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할 거고요. 이 기업 자체가 파산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정리를 하면 머더 워터스 리서치라는 회사가 굉장히 지금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타겟이 이노비오고 이 이노비오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진원생명과학도 우리가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노비오가 문제인데 진원생명과학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노비오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진원생명과학은 한국에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연관성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려고 해요. 진원생명과학과 플러라인 생명과학은 하나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이노비오가 스피노프, 그러니까 기업 분할을 실시합니다. 기업 분할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성격이 다른 회사들을 구분해서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업 분할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럼라인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거고 이 진원생명과학은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성격을 구분해서 기업 분할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노비오는 이 VGXP라는 100%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노비오는 직접적으로 지분 6.76%, 그리고 이 100% 자회사 13.24%를 통해서요. 이 기업의 최대 주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진원생명과학 보자고요. 직접적으로 이노비오가 투자한 지분은 없습니다. 100% 자회사인 VGXP를 통해서 4.99%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 분할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요. 지금 이 이노비와의 친밀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 가족은 맞지만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노비오는요. 이 플러라인 생명과학의 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 진원생명과학의 대표도 다 이노비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이 진원생명과학의 지분은요 4.99%가 아니었어요. 바로 7%였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 VGXP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는 참여를 해서 지분을 늘렸고, 그래서 원래는 이 VGXP가 최대 주주였어요. 그러니까 이노비오가 최대 주주였던 건데 지금 이게 바뀌어서 2대 주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이 이노비오의 0.07% 정도 지분을 투자해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원생명과학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요, 바로 이 VGXI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VGXI 그 머디워서치 리서치가 트위터에서 공개한 거에 VGXI라고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뭐냐면 이노비오가 임상을 진행합니다. 그죠? 그 임상을 진행할 때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이 필요하잖아요. 약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생산하는 회사가 VGXI예요. 이것은 미국에 있는 미국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노비오가 미국에서 진행하잖아요. 이 VGXI가 한마디로 이노비오가 진행하는 약을 생산해서 주면 이노비오가 이를 바탕으로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노비오가 이번에 임상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 약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약을 VGXI가 생산합니다. 그죠? 생산을 하면 내가 팔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찍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100%가 바로 진원생명과학이죠. 그러면 이 진원생명과학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였고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머디 워터스 리서치사가 바로 이 VGX사가 성공을 하더라도 원래 임상 3상을 하면요 생산 설비를 증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임상 3상에 성공하면 실제로 이제 시판이기 때문에요. 임상 3상 성공하고 나서 공장을 증설하면 약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뭐 하면 1년, 2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임상 3상을 진행할 때는 니네가 이거 성공할 거 대비해서 임상 3상 기간 동안 다 생산량 증대해놔. 그래서 FDA에 우리가 너네 딱 오케이 너 약 데이터 보고 허가해줄게 라고 하면 동시에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왜? 생산량 공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노비오가 이 VGXI가 2011년도에는 1억 7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고 100만 회분의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디 워서치가 루이신 커피 상폐시킨 것을 볼 때 절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보셨지만 머디 워터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요 루이신 커피에 대해 11,260시간을 조사를 했고 방대한 80페이지의 양의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는 분식회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그 회사가 주장한 범위 69%에서 88%가 분식회계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나스닥에서 조사를 했더니 75%가 분식회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진원생명과학도 꽤나 합리적인 부분 아닐까 라고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볼까 라는 부분을 본다면요 바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백신 개발업체 이노비오가 매우 회의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친한 친구가 제 사석에서 물어본다면요 이거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면요 이노비오가 항상 테마주로 엮었어요. 우리 메르스, 사스, 에볼라 다 아시죠? 그때마다 이 기업은 똑같았어요. 그 관련 백신을 개발한다. 항상 언론 뉴스에 나와서 항상 그 관련 종목들과 엮여서 대장주를 엮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은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시판에 성공한 약이 없습니다. 물론 이 기업만 실패한 게 아니라 다 실패를 했고 실제로 에볼라만 치료제가 15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죠? 15년 만에 나왔고 굉장히 고난이도가 많은데 이번도 과거와 똑같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노비오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국방부로부터 7,100만 달러를 지원받긴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빠른 생산에 위해 도널드 트럼프가요. 워프 스피드 작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네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빨리 임상해. 빨리 치료제 개발하자. 왜? 트럼프는 11월에 재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선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트럼프가 이 워프 스피드 작전을 통해서 지원한 금액이 무려 11조입니다. 엄청나요. 돈을 다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이노비오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의견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요. 물론 7,1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퍼보니까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요. 전기 펄스를 이용해 유전자 물질을 인체에 주입하는 배터리 구동 기계인 셀렉트라 제조를 위한 것이다. 조금 좀 생뚱맞죠? 네. 조금 더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어떻게 좀 주목받기 시작했냐면요. 보시면 감염병 혁신 연합이라는 곳에서 9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노비오 기업이 어떻게 주목을 받았냐면 3월 달에 트럼프가 이 제약계 경영진과의 백악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이노비오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2배나 뻥 쳤습니다. 그때부터 이 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죠? 빌 게이츠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한국은 모범국가다, 잘하고 있다, 이런 전화했던 뉴스 기사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노비오에 380만 달러, 약 4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노비오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그 스피드 워프 작전에서는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빌 게이츠나 이런 전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감염병 혁신 연합에서 지원받은 금액 한 150억 정도를 지원받은 것을 볼 때 그렇게 완전 실체가 없는 기업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뒤처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중화항체입니다. 중화항체가 뭐냐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죽어야 되잖아요. 바이러스를 죽여 없애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화항체입니다. 중화항체가 우리 몸에 형성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으로 인지해서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 데이터를 볼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중화항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중화항체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노비오 같은 경우는 중화항체 생성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노비오부터 봅시다. 전체 36명의 환자 중에서 34명에게서는 면역 반응이 관찰됐어요.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약을 맞으면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에는 코로나로 오인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맞으면 한마디로 이 백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에서 공격하지 못하게 멈추는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중화항체 관련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오 분석을 1년 동안 해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2상이나 3상을 할 때 탑9이라는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탑9 한 번쯤 들어보셨죠? 탑9이 뭐냐면요, 2상을 다 끝냅니다. 그죠? 다 끝내면 이것을 또 데이터를 취합하고 뭐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중간 결과, 우리가 어떤 시험 볼 때도 대충 가채점에서 우리가 몇 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채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채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중간 데이터인데요. 근데 이 중요한 중화항체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이오 분석을 해보니까요, 공개하지 않으면 항상 뒤가 구리더라고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 이것을 공개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보시면 이노비와 많은 경쟁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데, 경쟁사들은 중화항체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이노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보면요, 우리 모더나, 우리 뉴스 보면 모더나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죠? 아마 뉴스를 보면 모더나가 우리의 인류를 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전 역시나 이 모더나도 이노비와 비슷하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역시도 이 회사를 보면요, 37명에 대한 중화항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고작 8명에서 모두 중화항체만 발견됐고 나머지 37명에서는 전혀 데이터가 미공개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대략 2만 명에서 3만 명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8명에서는 모두 발견됐다고 하지만 37명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명을 하면 대부분 환자에서 적어도 50%에서는 중화항체가 검출돼야 되거든요. 그럼 37명에서 적어도 50%가 나왔다라고 본다면 18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걸 볼 때는 이 이하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 모더나를 못 믿겠어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RNA를 통해서 치료제가 개발된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난이도 중에서 가장 최상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캔시노 바이러스는 바로 중국 회사입니다. 깔끔하게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50%에서 75%군에서 중화항체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명한 의학 채널인 란시드도 게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어디다?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왜 업계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냐면요, 물론 이거를 통해서 치료제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보면요,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볼까요? 캔시노 바이러스 108명입니다. 이노비오 36명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모더나 45명입니다. 임상일상은 원래 이렇게 해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일상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대부분의 환자에서 중화항체가 나왔다라고요. 정확한 데이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라면 적어도 50% 이상에서는 중화항체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000명이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코로나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은 잘 없어요. 가장 최근에는 지트리베이트 같은 경우도 2000명 이렇게 하지만 600명씩 이렇게 쪼개서 임상을 3번 할 뿐이지 한 번에 임상 1000명을 하는 임상은 잘 없습니다. 보통 임상 3상에만 300명, 500명 이 정도지, 이 1000명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미국에서도 지원금을 받은 것을 볼 때
때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는 합리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도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영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임상을 재개하라고 권고가 나온 만큼 우리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이프라인을 주목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수주를 한 SK케미칼을 다시금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이래요. 여기 보시면 이 차트만 보면 굉장히 끌려요. 이 주식이 7,000원 정도에 있던 주식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죠. 사실 시장에서 주목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상을 하긴 많이 하지만 성공한 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관련 테마주. 어쨌든 간에 이노비와 직접적인 연관인 건 맞으니까 이건 직접적인 수혜주는 맞아요. 단 성공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이때는 성공을 가정하지 않아요. 그냥 엮이면 무조건 상승하는 묻지마 투자일 때입니다. 가장 주식이 많이 상승할 때 1차 파동이에요. 그러면 1차 파동은 끝났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되돌렸어요. 그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도 차트만 보시는 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전고점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한 3만원은 가지 않을까? 그죠?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모든 게 거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원생명과학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